자, 오늘은 5월 16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6일에 배울 역사는 신간의 해소예요. 일단 이 신간의 해소라고 하려면 일단 신간의 창립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신간의 창립은 어떤 일을 계기로 시작되었느냐,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고종의 장례식 날 인산일에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러한 여러 독립투사분들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3월 1일의 3.1운동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기존의 무단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제가 이제 소위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통치 방식이 변화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은 이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었던 게 독립운동가들인데, 일단 이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라고 불리는 통치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변화는, 먼저 민족주의 같은 경우 일제에 순응하고 자치권을 받아내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자치론자들과 일제와의 타협을 원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 모두 혼자만의 투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협업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신간회라는 것이죠. 자, 이 신간회라는 이 이름에도 요 가운데 글자 간, 요 글자에도 얽힌 웃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신간회라는 이름에 간자에도 얽힌 다른 사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신한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가 이 한이라는 글자를 문제 삼아서 기존의 신한회에서 신간회로 철자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립이 된 신간회는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2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해체 직전까지 가서는 4만 9천 명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신간회는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반대 등을 내세워서 활동을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가던 신간회에게 한 가지 사건이 들이닥치게 되었으니, 그 사건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간단히 설명하자면 광주에서 한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과 한국인, 조선인 남학생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 대한 조사에서 일본인 경찰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조선인 학생들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그런 것에 분노한 광주의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대규모로 펼쳤던 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간회가 이 광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광주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일제가 개입을 해서 이 신간회 회원이었던 조병옥 그리고 허헌, 이 두 분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간회, 원래 기본적으로 일제 하에서 합법단체로 시작했던 신간회지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인해서 이 회원들이 체포되게 되면서 이제 일제의 견제를 좀 받기 시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회원수는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간회에 문제가 나온 것은 어디냐? 바로 수뇌부들이에요. 새로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병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집행위원장이 된 김병로가 원래 기존에 분열되었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이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다가, 이 자치론자들의 제휴에 대해서 신간회 회원들이 이 김병로의 자치론자들과의 제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사회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격이 되는 코민테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신간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 코민테른이 좌우 합작을 독려하는 그러한 지침을 냈었는데, 이제 신간회가 해소될 시기인 1931년 이때까지 오니까 코민테른이 기존의 좌우 합작 노선에서 이제 다시 사회주의만 활동하는 노선으로 지침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원인들로 인해서 1931년 5월 16일 열린 신간회 창립대회에서 신간회 해소안이 가결되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초의 좌우 합작 단체이자 일제하에 합법 단체였던 이 신간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이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서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두 가지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힘을 합친 좌우 합작 단체라는 것, 그리고 일제하에 있었던 합법 단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신간회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신간회의 한계로도 나올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좌우 합작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이념 간의 대립, 이런 거를 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일제하에 합법 단체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간회를 그냥 단순한 단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또 현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죠. 남북으로 갈라졌던 결정적인 원인은 6.25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념 간의 대립이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 7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념 대립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간회에 원래 있었던 이 좌우 합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끌어와야 되는 때가 지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에 봐요.